네,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뒷심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낙폭을 모두 거의 줄이면서 아주 약한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884선에서 코스피는 마감된 데 비해서 수급이 약한 코스닥에서는 1% 넘는 하락률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방 국가에서 시리아 내전에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투심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일 글로벌 증시가 시리아 사태를 놓고 긴장감이 좀 고조되면서 모두 급락 마감을 했었죠. 네, 국내 증시도 역시 출발에 대한 분위기는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점차 줄여내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인도라든지 필리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통화 가치 자체도 다시금 좀 약세 쪽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국내 증시는 그런 와중에서도 대만 증시와 함께 꽤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버텨내는 힘이 강했었다. 그리고 낙폭을 줄여내는 힘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점 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2원 50전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일단 장 후반에 또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쪽에 여전히 차별화된 수급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두 투자 주체가 모두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에 있어서는 매수세를 꾸준하게 강화시키는 움직임이었었고요. 이 밖에 선물 시장 쪽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매수에 대한 기조 자체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전일과 오늘 일단 계속적인 선물 시장 쪽에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흐름이 보여지면서 미결제 약정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조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하락폭을 많이금 좀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었나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은 플러스 전환되는 혹은 또 낙폭을 많이 줄여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운수 장비와 통신업종이 오늘 가장 또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금융주들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운수 장비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완성차주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이나 혹은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각각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한일이화가 5%, 현대위아는 4.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가장 양호한 수급을 보이고 있고 가장 또 강하고도 견조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의 흔들림에도 굉장히 선방하고 강한 에너지를 역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나 역시 운수장비 쪽을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운수장비와 건설 일부를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최근 운수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꾸준한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오늘의 강세 흐름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후반에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투급을 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보이면서 낙폭이 좀 커졌는데요. 특징적인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같이 순매도가 일정 부분 차지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리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또한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장중 변동성이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 1등주가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20%가 넘다는 건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2위인 서울반도체 또한 대주주인 이정훈 대표의 지분 매각권으로 인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수를 이끌 만한 그런 종목이 오늘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닥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개별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개별주들의 흐름이 오늘 좀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가령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안철수 같은 경우가 안철수 관련주들이 추석에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흐르면서 안랩을 비롯해서 써니전자 등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공습 사태로 말미암아서 아무래도 방위사업 관련주들이죠. 빅테이라든지 스페코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TPC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QSI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시가총액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시가총액의 위에 있는 종목들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CJ홈쇼핑, 일부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그 이외 종목들만 일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업종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메일 유업이 있겠죠. 우유값 인상 소식에 따른 실적 개선감이 나오면서 메일 유업이 오늘 4%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운송장비 업종이 지속적으로 잘 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형이 가니까 아우가 가듯이 코스닥에 있는 운송장비 업종 중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또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쟁 및 테러, 이제 시리아 관련된 공습 관련해서 스페코와 빅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방위사업주죠. 관련주들 또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일정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았고 이러한 개별주들의 흐름만 좋았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의 변동성이 컸던 하루 그리고 반짝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